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 늦가을 날씨처럼 약간 싸늘한 5월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엄마, 새아빠 이렇게 네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미묘한 신경전에 대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예쁘고 참하다면서 며느리감 1순위로 꼽힐 만큼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이쁘고 인기 많았던 20대 초반의 엄마는 부동산 갑부였던 아빠를 만나 아빠의 5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 차이는 3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저와 동생을 낳고 15년 정도 살다가 아빠의 주체할 수 없는 바람기로 인해 10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70대 남자가 무슨 정력이 그렇게 좋은 건지 엄마와 이혼을 하고 얼마 못 가 또 6번째 부인을 얻어 현재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빠가 밉다는 생각보다는 팔자 사나운 우리 엄마가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0년 차이 나는 영감에 5번째 여자로 젊은 시절을 허무하게 보내버렸으니 말이에요. 엄마는 이혼하고 나서 아빠에게 엄청난 재산을 받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 주변 사람들이 엄마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는 식으로 유혹이 많았지만 저희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할까봐 유혹을 뿌리치고 여자의 몸으로 홀로 저희 자매를 지긋정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아빠에게 받은 위자료 덕에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고 엄마는 40대 후반답지 않게 꾸준한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여 아가씨 못지않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엄마는 저희 자매를 거실로 불러내셨고 이내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들이 어느덧 어엿한 20대의 성인이 되었으니 본인의 삶을 찾아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계속 결혼하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린 엄마 결혼 무조건 찬성이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뜸을 들이면서 말해. 하고 엄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를 1년 전쯤부터 만났었는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저와 동생이 생각나 딸들에게 물어보고 답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잠시 보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자매는 엄마 결혼인데 우리한테 왜 허락받냐면서 지금 당장 전화해서 승낙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전화는 조금 이따 하고 새아빠 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주라.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빨리. 하고 말을 하였고 엄마는 그 남자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며 그 사람이 옛날 아빠보다는 100배, 아니 1000배 더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나이는 엄마보다 5살이 적은 40대 초반이라고 말을 하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녀가 있긴 한데 전 부인이 데리고 있는 데다가 10년 전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우리에게 핸드폰 동영상에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두 자매는 새아빠의 동영상 모습에 금방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아빠는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미남이었고 인상이 서글서글했으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인 남자인 겁니다. 우리 자매는 엄마에게 그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동영상을 받은 동생과 저는 새아빠가 잘생겼다고 서로 해볼쭉거리며 새아빠의 실물을 너무나도 궁금해했습니다. 새아빠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엄마는 주말에 새아빠 집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였고 저는 새아빠를 이미 동영상으로 봤지만 따로 새아빠를 미리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새아빠 따로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번호 줘봐. 하며 엄마에게 번호를 달라고 말을 하였고 동생이랑 성격이 비슷한 엄마는 주말에 만나면 되지 뭐하러 먼저 만나려고 하냐며 약간 질투 섞인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아빠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며 뭔가 좀 수상한데? 너 만나더라도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밥만 먹고 와. 절대 술 마시지 말고. 넌 술만 마시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하더라. 작년에 사고 친 거 기억나지? 지금 생각만 하면 아무튼 밥만 먹어.
알았지? 자, 여기 번호. 라고 하시는데 걱정이 많이 되긴 하셨나 봐요. 저는 사고 안 칠 테니 걱정 말라고 말을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새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는 건지 여러 번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문자로 박정혜 여사 큰딸 송경이 라고 보냈더니 보낸 지 몇 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새아빠는 약간 들뜬 목소리에 듣기 좋은 저음 목소리였고 제 이야기는 엄마한테 많이 들었다면서 목소리가 좋다고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멋있어서 계속 듣고 싶었고 저도 모르게 저기 이렇게 전화로 말하는 것보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일 시간 되세요? 아, 네. 그럼 내일 오후에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 그쪽에서 봬요. 하고 말을 하였고 거절할까봐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미리 도착을 했더니 멀리서 봐도 새아빠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한 남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매너 있게 약속 시간보다 먼저 온 점에 한번 기분 좋았고 청바지에 흰색 티를 입은 영화배우보다 잘생긴 외모에 또 한 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니 저를 바로 알아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어 저에게 악수를 청했고 반가워요. 김영진이에요. 하며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연상의 남자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는 건지 새아빠는 저에게 엄마 말대로 예쁘다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여자보다 완벽한 미인이라며 저를 잔뜩 축해 세워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뭐야? 이 남자 처음부터 여자로 녹이는 말솜씨가 있네. 예사롭지가 않아. 조심해야겠어. 하고 생각했고 새아빠에게 너무 잘생긴 데다가 말솜씨도 좋아서 여자를 꽤나 올렸을 것 같고 바람기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 왜 연상인 우리 엄마랑 결혼하냐며 살짝 나를 세워 물어보니 새아빠의 의외의 대답에 조금 놀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너무나도 여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자기 이상형이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정말요? 우리 엄마가 여자로서 그렇게 매력 있었구나. 죄송해요. 전 아저씨가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것 같아서 그게 맞다면 엄마가 더 상처받기 전에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고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새아빠는 당연히 딸이면 그럴 수도 있다면서 괜찮다고 매너있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든 사람한테 술을 권유하는데 저도 모르게 새아빠에게 이제부터 약간 서먹한 대화뿐일 것 같은데 술 한잔 하시겠냐고 물어보았고 새아빠는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첫 만남에서 술을 권유하면 싫어할까봐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근처 고깃집에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자리가 아니어서인지 술이 쭉쭉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 약간 알딸딸할 정도로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매너 있고 얼굴도 잘생겼으니 여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 아니겠어요? 나도 아저씨처럼 잘생긴 남자가 내 애인이었으면 좋겠다. 딱 하루만이라도 안겨보고 싶은데 이번 생에는 그럴 수 없겠죠? 하고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새아빠에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아빠 역시 술을 어느 정도 마셔서인지 살짝 눈이 풀려 보였고 저에게 자기가 찾던 이상형이랑 가깝다 못해 똑같다며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훅 들어온 스킨십에 저도 모르게 그동안 지켜왔던 이상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엄마만 아니었으면 바로 사귀자고 말했을 텐데 아쉽다고 말을 하였고 새아빠의 손을 꼭 잡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남자인데 새아빠가 될 남자하고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나누며 스킨십을 해버리고 말았고 제가 잡은 그 손을 새아빠는 자기 곁으로 당겨버리며 꽉 안아버리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며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오늘 첫날이니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말을 하였지만 새아빠의 눈빛을 보니 저를 잡아먹을 듯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새아빠의 행동이 싫지만은 않았고 술 먹은 김에 그냥 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안겨있다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2차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충동을 꾹 참고 근처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씩 마신 뒤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니 엄마는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유 가시네야, 너 이 시간까지 새아빠랑 있었어? 이 냄새 뭐야? 너 술 마셨구나. 이 기집애야, 또 무슨 이상한 헛소리 해댄 거야? 말해봐. 에휴! 하며 제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저는 엄마한테 별말 안 하고 술 한잔하고 음료수만 마시고 헤어졌다고 말을 하였고 새아빠가 엄마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다고 말을 해주니 역시 엄마도 여자는 여자인가 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화나있던 얼굴은 금세 수줍은 소녀 마냥 해볼쭉하며 웃고 있었고 일찍 자라며 말을 하곤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새아빠와의 첫 만남을 하고 며칠 뒤 동생과 엄마 그리고 저는 새아빠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아파트였고 새아빠는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라서인지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술을 잘 못 마시는 엄마와 동생을 위해 알코올이 조금 있는 와인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엄마와 동생은 와인을, 저와 새아빠는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동생은 그날따라 평소에 잘 입지도 않는 어깨 라인이 다 드러나고 가슴과 등이 다 보이는 나시 블라우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새아빠는 그런 동생 모습을 자꾸 흘낏 쳐다보기 시작했고 술이 조금씩 더 들어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계속 훑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아저씨, 너무 노골적으로 동생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좀 보기 그렇다. 하고 말을 하니 약간 취기가 올라온 아저씨는 며칠 전에 봤던 그 매너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른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왜? 예쁘잖아. 이렇게 예쁜데 안 쳐다보면 이상한 남자 아닌가? 그리고 오늘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옷도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온 거 아니니?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눈치 없는 동생은 와인 몇 잔을 취해버린 건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맞아요. 잘생긴 우리 멋진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자, 이빠야. 하고 말을 하며 은근 끼를 부리더군요. 처음 본 자리에서 저렇게 아빠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분명히 이 대화를 엄마가 듣고 있었을 텐데 평소라면 화를 낸 엄마가 너무 조용해서 엄마를 쳐다보니 이미 와인 몇 잔에 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새아빠는 그런 엄마를 안아 안방으로 눕혔고 그 사이 저는 제 편을 안 들어준 새아빠한테 속상하고 화가 나서 술을 연거푸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버린 것 같았고 엄마가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화장실 문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동생과 새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버리고 말았고 두 사람은 언제 가까워졌는지 목욕탕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에게 스킨십을 한 것처럼 동생에게도 하는 것 같아 질투심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두드리니 한참 있다가 화장실 문이 열리는데 새아빠 뒤로 보이는 제 동생의 모습을 보고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은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었고 옷도 반쯤 벗겨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저는 화가 나서 새아빠의 뺨을 때리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작정 앞뒤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이 장면만 보고 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냄새 안 나니? 하고 저에게 말을 하였고 냄새를 맡아보고 화장실을 자세히 보니 술에 약한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새아빠에게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파악되었고
새아빠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한 뒤 동생을 일으켜 세워 방으로 눕혔습니다. 그 사이 새아빠는 화장실 청소를 하였고 저는 새아빠를 때리고 오해했기에 부끄러워서 방을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몇 달 뒤 엄마와 새아빠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새아빠와 저는 서로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꾹 참고 서로의 선을 지켜가며 살아오던 어느 날 엄마와 동생은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가서 반찬도 가져올 겸 며칠 쉬다 온다고 말을 하였고 그렇게 새아빠와 저는 단둘이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할까? 하고 새아빠는 먼저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새아빠와 단둘이 있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터라 저도 모르게 흔쾌히 마시자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너무 숨기고 있었나 봅니다.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새아빠에게 남자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며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거든요. 새아빠는 놀라며 저를 밀어낼 줄 알았는데 꽉 안아주었고 폭주 기관차처럼 저희들은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아빠 품에서 엄마랑 동생에게 비밀로 하자고 말을 하였고 현재까지 그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와 동생은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고 새아빠와 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커져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